어떻게 그 짧은 연설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연설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당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아예 너무나도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연설로 오히려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동안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이런 강한 설득력 있는 느낌을 받아보질 못했다. 솔직히 이런 명연설을 나는 익히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10분 연설로 59조를. 미국 상원은 22일 현지 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1조 7천억 달러, 한화로 2200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이 예산안에는 국방예산 8,580억 달러, 한화로 1115조 원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한화로 59조 원 예산도 포함됐다. 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국이 이미 제공한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제공할 지원에도 감사한다며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 방안의 의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그는 1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미국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모두 1천억 달러, 한화로 130조 원이 된다.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도 공화당 의원들의 불편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연설에 참석한 공화당 하원 의원은 213명 가운데 8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국가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지금 국가의 존폐 위기에까지 이른 나라이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 의회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어느 것이 자국을 위하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 순방 중에 있어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 외교가 성공되도록 협조하고 도와줘도 부족할 터인데 어찌 양아치 같은 스토킹 취재로 대통령을 흠집내는 것도 부족하여 국내에서도 계속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다루고 또 세계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서로 앞다투어 보도함으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게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행동인지 언론과 정치인들은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며 군사력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아닐 수 없고 또 K-팝 드라마 등 문화적인 경쟁력 또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 이때 이런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부심에 국민들이 선한 마음으로 한뜻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한층 더 성장하여 앞으로 머지않아 세계 초강대국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 정치적인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거짓 뉴스나 살포하고 상대당의 흠집내기 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현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서로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모두들 선한 경쟁력으로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인류 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본다.